곳을 찾아봐라. 괜찮습니까? 아니요, 내 목숨을 노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편지가 묶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족에 해가 되는 신하가 있다. 족의 신하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반기지 않고 무력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충고하는 듯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촉의 영지 유장은 우리가 찾아주길 손꼽아 기다린다고 답장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간질하려고 누군가 장난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바위에 화살을 꽂을 정도의 힘이면 보통 인물이 아니올시다. 방통각하! 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만 이 나무꾼이 잘 안되길래. 대체 그 녀석은 어떤 놈이냐? 아니요, 놈이 아니고 여자입니다요. 그것도 아주 빼어난 미녀지요. 자기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관우라는 훌륭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희? 봉황이라는 건가? 관우 장군의 딸답게 거창한 이름이로구나. 아닙니다. 오, 관평. 그래, 지피는 데가 있나? 아시다시피 저는 관우 장군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압니다만 양부께서 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봉희인지 뭔지 아는 여자는 양부의 이름을 훔쳐서 거들먹거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형제의 나도 딸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었는데. 유비 현덕공이 국경을 넘었다고 내가 부관까지 마중을 나가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비를 촉에 불러들이는 건 호랑이를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닥치시오. 유비는 나와 같은 집안인데 도움을 청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유비 장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팎으로 불안한 이 촉을 대체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장송의 말이 맞소. 또다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명심하시오. 유비 현덕공 어서 오시오.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주시 몸들 바를 모르겠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영웅 호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능력이 없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보잘것없지만은 몸을 돌보지 않고 촉을 지켜. 고맙습니다. 베풀어 주신 잔치에 감사드립니다만 이 좋은 잔치에 흥겨운 놀이가 하나도 없으니 보잘것은 없지만 제가 칼춤을 추어 잔치에 흥을 돋울까 합니다. 그럼 잠깐! 칼춤은 상대가 있어야지 보기가 좋은 법이요. 제가 상대를 해드리리다. 그거 참 재밌구려. 저도 한몫 거둘까 합니다. 그럼 나도 눈물을 줘보십시다. 물러서시오. 무슨 짓이오? 나와 유장전하는 같은 한 왕족의 피를 받아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요. 정을 나누려고 마련한 자리에서 검수를 겨루다니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 당장 칼을 집어넣지 않는다면은 내가 용서치 않겠소. 유비 장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도 가만히 두지 않겠소. 방통, 그대의 생각이지요? 장군님, 촉의 신하들 중에는 장군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유장을 쳐서 무력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만하시오. 설령 촉의 신하들 중에 위험한 인물이 있다 해도 그걸 핑계로 무력을 쓴다면은 처음부터 내게 야심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 유비를 불의의 길로 떨어뜨린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각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한중의 장로가 우리 국경을 넘어서 이리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서 가맹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맡겨주십시오. 장로의 군사가 여기까지 오진 못할 것입니다. 만일 유장의 마음이 변해 뒤에서 우리를 덮치기라도 한다면은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여 우린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가맹관에 가는 것은 무덤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장이 우리를 믿어주게 하려면 어렵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모든 씨를 그대가 뿌리지 않았어. 잠자코 따라오기나 하시오. 스승님, 저 대열 속에 제 아버지가 있습니까? 관우 장군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아마 형주에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대신 나가 유 장군님을 도우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네가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믿어줄 사람은 저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요. 유 장군님께 무슨 일이 생길 때 남자보다 훨씬 나은 실력을 보여서 제가 관우 장군의 딸이 틀림없다는 걸 저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형제 계신 아버지도 제가 딸이라는 걸 믿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와 헤어졌을 땐 전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였으니까. 하지만 초조해하거나 서둘러가는 때를 놓칠 수가 있어. 때를 놓치다니요. 봉이 네가 관우 장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믿어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땐 내가 가르쳐준 천서 3군의 비기를 구사해 그분을 도와드리고 또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밝히는 게 순서야. 그러면 멀지 않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 사는 누구죠? 서두를 거 없다니까. 언젠가는 네 앞에 나타날 테니까. 보자. 잠깐 천하의 형세를 살펴보고 올까. 스승님! 한편 조조와 선군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다시 대치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 때문에 양쪽 군대는 기다리다 지친 채 진만 치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쩔 수 없어. 퇴각합시다. 오나라 송건이 보낸 편지에는 유비 현덕공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거라고 씌어 있어. 이 말을 어디까지 믿으면 좋겠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게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요비를 치고 오와 친교를 맺어야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전하. 그건 신의에 어긋나고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장로의 군대를 막아내고 있는 유비 현덕궁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곳 전황이 불리 원군 3만 명과 군량미 10만 석을 급하게 보내달라는 다급한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온 적과 내통하는 게 분명하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니. 전하. 뒷일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난 절대로 유비 장군을 배신할 수 없소. 그럼 전하께서는 요비 편에 서서 저희들을 배신하겠다는 겁니까? 원군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답니까? 전령을 보낸 지가 벌써 2달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유장이 딴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소식입니다. 지금 막 성도에서 원군과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유장과 손을 끊을 생각이십니까? 방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계책은 지금 즉시 군사를 돌려 유장이 있는 성도를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책은 언제라도 형주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부수관을 빼앗아 두는 것이고, 마지막 계책은 일단 형주로 돌아가 전열을 정비한 다음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 가맹관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멸을 피하려면 말이오. 장로가 뒤에서 덮치진 않을까요? 여길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서는데 우리를 공격할 까닭이 없죠. 그럼 알겠습니다.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계책을 택합니다. 무술을 하면서 진군이다. 선생, 괜찮습니까? 말에서 떨어지다니 불길한 징조입니다. 선생은 뒤에 서서 오십시오. 전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잠깐만. 그렇다면 제 말과 바꿔 타시지요. 아이고 장군님, 황송할 뿐입니다.
광명 선생, 이 일이 불길한 것인지 길한 것인지 가르쳐 주구려. 한편 제갈공명은 유비가 없는 형주에서도 양양성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럼 멀리 초계 부성에 계시는 유비 대장군님과 우리 원장군이 무사하길 빌면서 군사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방금 청구성이 서쪽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천리 안에 있을 우리 군대가 적군사에게 크게 패했나? 아니면 우리 장수 누가 목숨을 잃었나?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씀이신지.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각지에 나가 있는 장군들을 모두 불러들이시오. 청리에서 관우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룩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장비다. 운전하라. 좋은 강릉에서 달려왔습니다. 먼 길에 고생 많았습니다. 장군님들을 급히 부른 건 딴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즉시 청나라로 달려가 유비 대장군을 지켜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 장군님들과 의논드리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원정군에는 방통 선생이 군사로 계시며 대장군임을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사께서 가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통 선생은 전사하셨습니다. 전사하셨다고요? 아직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부고를 알리는 전령이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전령입니다. 방금 원정군으로 가 있던 장수 관평이 돌아왔습니다. 오, 관평아. 아버님, 군사님, 급한 보고를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방통 선생이 돌아가셨소? 아니, 그걸 어떻게? 뭘 하나 전황이 어떤지 어떻게 된 건지 어서 말씀을 드리게. 예, 우리 군대는 적의 요충지인 부수관을 어렵지 않게 빼앗았습니다. 헌데 이어서 적의 근거지인 낙성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저기 앞에 100마를 탄 녀석이 유비다. 녀석을 쏴라. 낙봉국에서 군사님이 어이씨, 방통 선생이 방통. 방통 선생은 나 대신 돌아간 것이오. 그래서 지금 대장군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족장 창인과 냉포의 저항이 워낙 거세서 부성에 계시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계십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일이 이러니 제가 한시라도 바삐 전장으로 달려가서 대장군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군사님, 이곳 형주를 아직 완전하게 장악하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 군사님께서 당장 이곳을 떠나 초구로 원정을 간다면 이곳은 그럼 누가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관우 장군. 장군이 이곳에 남아주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장군, 보시다시피 장군의 양자인 관평이 전령으로 달려온 데는 장군이 이곳에 남아 형주를 지켜달라는 대장군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지금 촉을 우리 손에 넣지 못하면 천하를 셋으로 나누려는 우리의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결국 조조의 생각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관우 장군, 제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위급할 때 주저하다니 형님답지 않습니다. 군사님의 명령에 따라 주십시오. 이건 대장군님이 제게 맡기신 형주의 영주라는 인장입니다. 이 인장을 받들고 북으로는 조조의 침략을 막고 동으로는 오의 성공과 손을 잡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 이제부터 장군이 해주셔야 할 일이니 맡은 일을 다해 주십시오. 제 힘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려주신 명령은 목숨을 걸고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숨을 가벼이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셔야 합니다. 군사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큰형님께 내 안부 전해다오. 알겠습니다.
마량! 군사님, 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말을 돌려라! 대갈공명, 목숨을 내놓아라. 웬 놈이냐? 이름을 대라! 양주에 떠돌인 마초다. 죽은 내가 정복할 땅이다. 왜 방해를 하고 나서느냐? 겁도 없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네가 달려들었냐? 시끄럽다. 이 창이나 받을 준비해라. 비켜! 저리 안 비켜! 각오해라. 마량! 이게 결판은 다음에 내자. 가자. 부사님, 다치신더라도 뜻하지 않게 의협낭자가 나타나 도와주었어. 나는 유비 현덕 장군의 휘하의 군사로 있는 제갈공명이라 하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소? 이름을 알려드릴 수도 없을 만큼 천한 백성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방금 낭자가 보여준 무공에 이 제갈공명 감탄을 했소이다. 유서 깊은 가문에서 장수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 아닌지요? 봉이 네가 관우 장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믿어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때 내가 가르쳐준 천서 3군의 비기를 구사해 그분을 위험에서 구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밝히는 게 순서다. 저는 관우 장군의 딸 봉이라고 합니다. 관우 장군의 딸인 그대를 진작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제갈공명이 낭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예를 올리리다.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 말을요. 때묻지 않은 낭자의 눈과 목소리, 당당한 기백, 마치 그대의 아버지인 관우 장군을 보는 것 같소. 낭자를 만나게 된 걸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소. 공명 선생님, 낭자, 지금부터 우리 군사와 행동을 함께하며 곁에서 날 도와주시겠소?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유비 장군님은 낙성을 함락시키려고 처음 공격했지만 힘든 싸움을 계속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 장군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낙성을 처음 공격한다고? 성을 지키는 장임과 냉포의 병사들을 상대로 벌이는 유비의 힘든 싸움은 일주일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동문을 돌파해라! 현덕군을 부성에서 끌어내어 낙성에서 지치게 만드는 유인작전 대성공을 거두었어. 그대들 두 장수는 이쪽 동문에 있는 황충과 위연을 상대로 무찔러 주시오. 나는 이 서문으로 나가 유비를 치겠소. 그리고 나머지 병사는 이산의 간도를 돌아가서 뒤를 막고 도망가는 길을 차단하시오. 이제 유비는 도가래든 쥐다. 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나오는구나.
멈춰라! 언제 우리 뒤를 돌아왔지? 돌겨라! 이리야! 저건 동물에서 치고 나와 황충과 위원 장군이 보조를 하고 우리 군대는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어이야, 당했구나. 후퇴다! 후퇴야! 내 목숨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안 됩니다! 형님이야! 네가 와줬구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사실은 군사님 명령으로 오는 길에 중경을 함량시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제 이 아우가 왔으니 형님은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연나라 사람 장비다. 덤벼라! 장비? 누구야? 장임, 이 성은 제갈 공명이 가지겠다. 넌 지금 당장 성도로 돌아가서 유장에게 영절 다 내놓고 항복하라고 충고하는 게 좋을 거다. 네,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죽을 준비를 해라. 이 부하 냉포의 목은 벌써 내가 받아두었다. 터져라. 제길 퇴각한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 조은이 너희들을 상대해주마. 군사,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걸로 방통 선생의 원수는 갚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표인 성도 공격만 남았습니다. 즉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비의 원정군은 성도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해갔다. 저긴가? 서쪽에서 흘러들어온 마초라는 떠돌이 장수입니다. 적을 공격해 삼킬 생각에서 우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마차로는 장수 나도 들었습니다. 조조에게 죽음을 당한 서량테스 마등의 아들이고 용맹무쌍한 기마스는 따를 장수가 없다고 들었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마초! 이번엔 지난날처럼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 군에는 장비나 조은 같은 호골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싸워 죽길 원하느냐? 그게 아니요. 저기 계시는 유비 장군은 여러 나라에서 학자와 장수를 받아들여 후덕을 베푼다고 들었소이다. 이 서량에 맞춰 장로의 휘하에서는 아버지의 원수 조조를 없앨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순간부터 유비 장군 휘하로 들어가고 싶어 찾아왔소. 잘 결정하셨어. 가슴을 열어 장군을 맞아들이리다. 맞춰 오늘부터 신하가 되어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장군님, 저의 맹세를 받아주십시오. 장군, 그대 아버지의 원수 조조는 내게도 하늘을 함께 볼 수 없는 적이요. 힘을 합쳐 조조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합시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의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성도로 곧바로 달려가서 유장을 설득해 성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유장과 저의 가문은 옛날부터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니 부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무엇이 왕군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다. 장로는 한양왕 칭호를 가지고 싶어 이 나라에 단 한 명의 원군도 보내지 않는다. 은혜로 땅 몇 조각을 얻지 않고서도 자기 혼자 힘으로 족 전체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마초는 장로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유비 장군님 휘하러 들어갔다. 유비 장군님은 이곳에 조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조조가 황제 폐하를 더 이상 능멸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장은 성문을 열고 유비를 맞아들였으며 유비에게 성을 내주고 초광의 옥새를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도에 들어온 데는 그대의 공이 제일 크니 상으로 평서 장군에 임하고 군복을 내리겠소.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전하. 전하, 저 마초 장군과 싸워서 항복한 결심을 하게 한 사람에게도 상을 내리심이 어떨지요? 그런 허골이 있단 얘긴 듣질 못했는데 데려와 보시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관우 장군의 딸 봉인왕자라고 합니다. 봉희? 지난번에 화살로 내게 편지를 날린 바로 그 낭자? 예. 그럼 관우 장군의 딸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이오. 제가 보기엔 틀림없는 사실 같으니 절 믿으신다면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우 장군님의 진짜 딸이었단 말입니까, 전왕자가? 한번 싸워봤지만 나도 겁이 나서 오금이 저렸는데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전하, 봉인은 갓난아기 때부터 아버지인 관우 장군과 헤어져 오늘날까지 아버지의 정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생각하시어 관우 장군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볼 수 있게 허락하시지요. 당연하지요. 나와 관우 장군은 의형제 사이니 봉인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요. 당장 그렇게 해야지요. 형님, 관우 형님도 자기 딸이 이렇게 절세미녀로 성장한 걸 알면은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형주에 있는 형님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전령을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군. 봉이야, 지금 당장 형주로 달려가도록 하라. 은혜 고맙게 받겠습니다. 봉이야, 인사도 않고 가려고. 스승님, 어떠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정말 고맙습니다, 스승님. 고맙단 인사는 아직 이르다. 형주의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으니 어서 가서 아버지를 잘 도와드려라. 네, 그럼 한편 조조는 한 황제의 혼을 윽박질러 위나라의 왕좌에 올랐다. 유비 현덕이 총나라 41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니 정말 빤빤스럽다. 녀석을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 그럼 곧바로 원정군을 조직해서 우선 한중에 있는 장로를 굴복시키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오해 손권에게 행동을 같이 하자고 운을 띄워본 다음 그걸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게 좋겠어. 곧 출전 준비를 하시오.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마중달인가?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초계 군사인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을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다질 여유가 생겨서 나라를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유비와 공명이 촉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 지금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애송이 서생 주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유비를 공격할 수는 있다지만 그랬다가 이곳이 덤비어 오해 손권이 침공해 들어오면 손권이 노리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관우가 눌러앉아 있는 형주입니다. 우린 그저 모른 채 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촉을 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오나라를 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지금 어떻게 한걸음에 촉으로 달려가서 촉을 치고 이기겠다는 말이냐? 먼저 한중을 쳐야겠다. 그처럼 소극적인 작전으로 나서다가는 오히려 공명의 반격을 받고 쫓겨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시끄럽다. 군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나다. 유비는 총나라까지 손에 넣지 않았어. 형주를 언제까지 놈의 손에 가만 내버려둘 생각이요? 당장 빼앗으시오. 하지만 그곳 형주 땅은 관우란 호골이 지키고 있어서 관우 한 사람의 목도 베어오지 못하고서야 어찌 대도독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장군, 유비 장군께서는 촉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얻고 왕으로 즉위까지 하셨는데 이전부터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형주를 이 기회에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말 많고 말썽만한 적 없소이다. 형주는 내가 잘 다스리고 있소. 하지만 그 땅은 적백에서 우리나라가 조조를 크게 이겼으니 당연히 우리가 차지했어야 할 땅이 아닌가 싶은데. 노숙 대도도 이런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닐 듯 싶습니다만 저는 아무 사심 없이 대도독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보시다시피 허수아비 같은 병사 하나만 곁에 두고 단신으로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대도독께서 술을 마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을 가져갈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요? 장군님, 이 무례한 녀석을 당장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닥쳐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배로 돌아가 있거라. 신호다. 자, 어서 노를 쳐. 야, 오늘은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더 마셨다간 대도독께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겠으니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선권전하의 오른팔이라는 여몽 장군이 아니시오. 오늘 고생 많으시구려. 오늘 술자리 무척 즐거웠습니다. 여몽 장군 내 목이 탐나면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거요. 이런 배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 부하 감령이 빠른 배를 타고 기다립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가면 그곳이 무덤이 될 것입니다. 복병입니다. 아버님, 가만히 계십시오. 발사! 이 녀석이! 야! 야! 아버지, 오, 조금 전에 낭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나는 관우 운장이라는 사람인데 낭자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 말해보시오. 제 이름은 봉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응? 날 보고 아버지라고? 난 피를 나눠준 딸이 없는데. 바로 너였구나. 총나라 어떤 산에 살면서 허튼 소문을 퍼뜨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전하께 화살을 날린 사람이. 아버님, 이 여자는 아버님의 이름을 팔고 딸이니 뭐니 해서 돈을 울고 가거나 신세를 고쳐보자는 속셈입니다. 주장, 묶어라. 아니, 전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제발 믿어주십시오. 어디서 거짓말이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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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해주지. 이건 옛날 아버지가 저를 딴 사람에게 맡길 때 다시 만날 수 있게 증거품으로 남겨주셨던 옷의 한 조각입니다.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분명 제 말이 맞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장군님이? 비록 죄가 크다고 하나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지. 크게 꾸짖지 말고 잘 타일러서 보내는 게 낫겠다. 네, 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이르겠습니다. 방금 초계성도에서 전하께서 보내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 소식을 들어봅시다. 소식을 전할 사람은 우리들보다 먼저 이 성에 도착한 줄 알고 있는데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장군님의 따님인 봉이 낭자 말입니다. 아니, 봉희요? 응? 그럼 그 낭자가... 이상하군요. 저는 여태 한 번도 아내를 가져본 적이 없고 피를 나눠준 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내 딸이라고 인정하셨단 말입니까?
전하뿐만 아니라 제갈공명 군사께서도 직접 나서서 보증하셨습니다. 봉이 낭자는 장군님 딸이 틀림없다면서 당신을 믿으면 당신 말을 믿으라고요. 군사께서도요. 장군님, 그 여자가 이걸 꼭 장군님께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벌써 20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다. 우리가 수춘에서 원술의 군대와 싸울 때였는데 이런. 미안하오. 정신 차리시오. 이런. 이런. 이 애를 좀 맡아주시겠소? 보답은 하겠소. 그냥 버리세요. 혼자도 힘든데 누가 맡아주겠어요. 나는 서주의 유비 현덕공 휘하에 있는 관우라는 장수요. 이 아이는 내 딸이요. 전쟁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갈 테니 그때까지 잘 키워주시오. 이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증거요. 부탁하겠어. 자, 여기. 내 딸이라고 말한 건 아이가 귀찮으면 혹 그냥 내버릴까 염려가 돼서 그랬던 건데, 하지만 전쟁터를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언제부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 이런 인정 없는 아버지도 없을 텐데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두다니 불쌍한 것 같으니. 아버님,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심했던 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낭자를 제 동생으로 맡게 해주십시오. 공명 군사님께서도 아마 장군님께 그런 사정이 있을 걸 짐작하시고 몸소 봉이 낭자의 보증을 서주셨나 봅니다. 소원이구나. 걱정해줘서 고맙다만 난 이제 여기에 갇혀 나갈 수도 없는 몸이다. 그러니 넌 그만 사천에 있는 고향산으로 돌아가거라. 내 자식, 내 딸아, 널 잊어버렸던 예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망령이 든 것도 아닌데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느라 혈육을 나눈 널 그만 까맣게 잊고 지냈구나. 한이 맺혔다면 들어주마. 그래도 날 애비로 생각한다면 함께 울자꾸나. 자, 이 애비 가슴에 한 번 안겨보아라. 자. 성도에서 전령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주의 40만 대군이 일거에 한중을 공격해 오드미도의 장로를 굴복시키고 양평안을 통해 우리 총의 영토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초조가? 예. 전하께서는 즉각 군사님과 장비, 조운, 마초 등의 장군을 데리고 성도를 떠나 출정하셨고 지금 이수 부근에 있는 중군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와 일진일퇴에 급박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불리합니다. 이런 전황을 장군님께 알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관평, 당장 출전 채비를 해라. 안 됩니다. 장군의 임무는 이 형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볍게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조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까? 출전이다. 출전. 아버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시끄럽다. 큰형님이신 유비전하와 장비, 그리고 나 이 세 사람은 의형제 결의를 맺고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구경만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이 딸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네가? 제가 여태까지 꿈꿔오던 일입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오면은 이 한 몸 산산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다고요. 아버지, 제발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다시 맺어진 부녀의 끈인데 네가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정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아버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돗자리랑수 유비는 어디 있나? 거창한 행렬을 보니 가스럽게도 천재 흉내를 내는 모양이고 뭘 사오는 줄 알아라. 닥쳐라!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 이 천하 역적아! 이 한중 땅은 내가 장로에게서 넘겨받은 곳이다. 당장 깃발을 내리고 돌아가라. 이 땅은 여기 사는 백성의 땅이다. 힘으로 영토를 뺏는 너 같은 녀석은 한중의 왕이 될 자격이 없으니 너야말로 썩 돌아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본때를 보여줘라. 자, 불태다! 도망치지 마라! 이라도 쫓으면 우리가 이긴다. 저기 있다. 불태! 불태다! 지금이다! 공격!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면 목을 베겠다. 삼년이 포위당했습니다. 어시. 전하, 언덕으로 피하십시오. 역시 강적은 강적이구나. 일단 양평관으로 물러가야겠다. 거기 서라! 기다렸다, 조조. 만초자! 양평관은 이미 떨어졌다, 조조. 오늘 드디어 네 손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구나. 붙이지 마! 돌격! 쏴라! 비켜라! 조조! 기다리고 있었다. 공격이다! 올라타오소! 고생들 많으시네.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사곡에 있는 조족은 진지로요. 그 귤을 병사들 먹이려고 가져가나 보죠. 아닙니다. 조조가 지난번 싸움에서 이빨을 다 잃어버려 이것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덕분에 우린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지 뭡니까? 아, 그래요. 내가 좀 가볍게 해드릴까? 예? 하나, 여기도. 이제 많이 가벼워졌겠지요. 정말 많이 가벼워졌네요. 아이고 저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본주에서 귤이 왔다고 합니다. 예, 가져오시오. 어디 보자. 뭐야 이거? 아니 텅 비었잖아. 나를 굶어 죽일 참이냐? 모두 목을 베어라. 자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일꾼들이 오다가 이상한 일꾼들을 만났다던데. 전호인이다. 잡아라. 예. 누구 부탁을 받고 귤 알맹이를 훔쳤느냐? 말을 해, 어서!
뭐시? 이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 피부색은 더 좋아지고 원기도 왕성합니다. 아무래도 요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물은 무슨 요물? 너희들이 속은 거야?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리 끌고 와라. 아, 예. 성과 이름이 뭐냐? 성은 좌, 이름은 비. 사람들은 나를 보고 호각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미산에서 도수를 공부한 게 30년이다. 하루에 양을 1000마리씩 잡아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10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나를 굴복시키려 해도 다 헛일이야.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서 요사스러운 요술을 부렸느냐? 과연 천하의 간웅이구나. 할 말이 하나 있긴 있지. 말해보아라. 한중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다치고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이거다. 유비가 한중을 떠나면 여기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유비 현독공은 백성의 대표지. 떠나야 할 사람은 유공이 아니고 조조 너야. 거렁뱅이 도사가 아는 것도 많구나. 좋다. 네가 도수를 부려서 내가 하라는 대로 여기서 할 수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네 목은 여기 두고 가라.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을 해라. 이 한중 땅에는 피지 않는 모란 꽃이 보고 싶구나. 여기서 천리 떨어져 있는 송강의 농어가 먹고 싶은데 이곳에서 잡을 수 있겠나? 용의 간이 먹고 싶다. 용의 간을 꺼내봐라. 이 요사스런 늙은이 살려두지 않겠다. 없애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봤느냐 조조, 이게 백성의 힘이다. 큰일 났다. 적군이 총 공격을 해온다. 우리나라와 오나라는 원래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며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모두 제갈공명이 잔꾀를 부려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 전하의 오나라는 모든 군사력으로 관우가 있는 형주를 치고 우리 군사는 다시 한중으로 진격해 양국의 군사력으로 함께 촉을 공격해 들어간다면 유비를 쓰러뜨리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강 이남의 땅은 오나라가 가지고 북쪽은 우리나라가 다스린다면 천하가 모두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군주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뜻을 잘 알겠소이다. 저 사람이 누구죠? 선대왕인 손책의 사위 육손이라 하옵니다. 육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넓은 천하에서 제갈공명을 당해낼 군사 지략가는 이 사마이와 저 육손 두 사람밖에는 없겠습니다. 역시 조조는 소문난 지략가다. 섣불리 병사를 움직였다간 오히려 당할지 모르니까. 조조는 지난번 한중에서 싸울 때 도수를 부리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두통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짱도 약해져 우리나라가 자기들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형주를 공격해 조조를 한 번쯤 도와주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조의 위나라 땅인 서주를 공격하는 게 우리로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서주는 평온 한가운데 땅이라 우리 병사는 수상전으로 단련된지라 육상전투에서는 불리합니다. 물길을 따라 형주로 침공에 들어가는 게 어떨는지요? 그게 좋겠습니다만 관우는 이미 우리가 쳐들어갈 것에 대비해 장강을 따라 20리마다 봉화대를 만들어 밤낮으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갈 것에 대비하고 있는 관우의 군대와 정면으로 대결을 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소장의 생각. 그렇다면 관우의 뒤를 치면 어떻겠습니까? 뒤를 친다. 지금 장강을 사이에 두고
관우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사람은 여몽 장군 장군입니다. 장군의 용맹함을 익혀야 하는 까닭에 관우가 경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만약 여몽 장군께서 병이 들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소문이 나고 이때 조조군이 북쪽을 치고 들어가면은 관우는 안심하고 그쪽으로 모든 군사력을 돌릴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단숨에 관우의 뒤를 치면은 형주를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요. 한데 그 계책을 쓰려면 여몽 장군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사령관직을 맡아야 할 텐데 누가 좋겠소? 그야 육손 말고 또 누가 맡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런 큰 일을 맡겠습니까? 지난번 병으로 쓰러진 노숙 대도독도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대책을 내는 건 육손에게 맡기라고. 그러니 그대를 여몽을 대신해 사령관으로 임명하라. 예. 육선이 세운 작전에 따라 조조의 군대는 즉시 형주를 북쪽에서 치고 들어갔다. 무엇이 번성이 함락됐다고? 예. 총대장 조인이 이끄는 약 8만의 적군을 우리 수비대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급히 병사를 보내야 합니다. 아니다. 지금 장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여몽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가벼이 움직이면 안 돼. 성도에 전령을 보내 공명 군사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겠다. 방금 오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육손이란 장수가 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됐다면서 인사차 장군님을 뵙고 싶다는 전갈입니다. 육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몽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시고? 예, 이전부터 알아오던 가슴병이 약화돼 물러가서 쉬더라고. 그래서 거기 여몽 장군 대신 사령관에 임명됐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아직 젊어서 모르는 게 많지만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게 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고 말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리리다. 봤느냐 저 겁쟁이 녀석 꼴을. 저런 녀석을 사령관으로 임명할 정도니 손권도 알만하군. 관평아, 모든 병사를 이끌고 번성을 탈환하러 가자. 예. 장군, 염려가 되니 군사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만일 오군에서 수상한 낌새를 드러내면 바로 봉화대로 연락하십시오. 그때 손을 써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겁쟁이가 사령관인 한. 봉이가 돌아오면 전해주십시오. 전투를 끝내고 돌아올 때는 좋은 신랑감을 구해오겠다고요. 성을 떠났나? 예. 양양에 남아있는 병사는 1만도 채 되지 않는 수비대뿐입니다. 관우 같은 영웅 허걸도 자만심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구나. 가서 여몽 장군님을 불러라. 예. 관평아, 우리 병사들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병선을 준비시켜라. 자! 자, 오너라! 이 주차기 적장 방동을 단칼에 뺐다. 잘한다. 계속 밀어붙여 동문을 돌파해라. 장군님! 넌 괜찮으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라. 쳐라. 이봐! 너희는 웬 녀석들이냐?
저는 강하리 쪽에 사는 상인인데 바람이 하도 세길래 좀 쉬었다 가려고요. 그럼 술이라도 들고 얼른 인사를 하러 와야지. 예, 그렇게 없지요. 자, 이리. 아버님, 이분은 화타라는 유명한 의원이니 상처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팔을 다친 바람에 전투도 못하게 됐소이다. 부탁하오. 예. 뼈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로 오리고 독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무척 아플 텐데 참으실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괜찮소. 관평아, 바둑판을 가지고 오너라. 아니, 바둑판을요? 안둘 참이냐? 예. 예, 이제 100일만 지나면 말끔하게 다 나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끝이 났소. 난 바둑의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구만. 과연 관우 장군님의 용기에 탄복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명이라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지요. 장군님! 마량, 어떻게 된 거요, 그 옷차림이?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양양성을 여몽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여몽에게? 그럴 리가 없소. 봉화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단 말입니까? 예,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일이 시작되기 전에 봉화대는 모두 여몽의 병사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육순이라고? 녀석이 겁쟁이 짓을 한 건 나를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구나. 관평아, 모든 병사를 이끌고 양양성으로 돌아간다. 화타 선생. 도사께서는 이런 절세의 민을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십니까? 이 낭자는 관우 장군의 딸 봉입니다. 장군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함께 가는 길이죠. 관우 장군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오나라 군대가 양양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이랍니다. 게다가 장군께서는 중상을 입은 몸이라 제가 방금 치료를 해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버지. 아버님, 오나라 군대 깃발입니다. 늦었구나. 여기 있는 장수가 해장 관우냐? 양양은이 육선이 점령했다. 너희들이 살아날 길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어라. 닥쳐라!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애송아!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난 절대로 그 성을 내주지 않겠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여기를 보아라. 아버지! 아버지! 여보, 제발 고기를 버리고 그냥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 다 잘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오세요. 아버지! 우리 살아요, 여보. 군인을 어기는 녀석을 용서하지 않겠다! 참, 사람의 정을 어찌 칼로 다스리겠나? 내버려 둬라! 무슨 낯으로 형님을 만나랴, 마량. 예. 공은 지금 당장 성도로 달려가서 이 일을 전하와 공명군사님께 전하고 급히 지원군을 요청해 오시오. 나는 맥성으로 돌아가 거기서 원군이 올 때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 팔을 다치지만 않았어도 나 혼자 힘으로 성을 빼앗을 텐데. 여기도 적군의 손에 들어간 모양이로구나. 나는 관평과 함께 서쪽을 치고 탈출하겠소. 관평, 가자! 아버님! 아버님!
장군, 오늘 이처럼 서로 적이 되어 승자와 패자로 갈려 장군을 만나는 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오. 나는 장군의 인물됨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어. 옛 일은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오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소? 형님, 죄송합니다. 장비야, 미안하고. 의형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장수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어서 우리의 목을 쳐라. 가시죠, 아버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리석기, 목숨을 버릴 것까지는 없지 않소. 여기입니다. 장군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죽여주시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우리가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장군님이 남긴 말씀이 있는데. 말씀해보세요. 남긴 말씀이 뭡니까? 잘 들어주시오. 낭자께서는 장군님 친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버려진 아이를 장군님께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관우라는 이름을 다 잊어버리시고 조용히 행복하게 살라고 장군께서 그렇게. 내가 주워온 아이? 장군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공명군사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